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오늘 제목처럼 제가 신생학을 처음 공부하고 기관지폐 이형성증이라는 병을 알고 나서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이걸 한국에서 어떻게 이에 대한 연구를 적용할 것인가 한 고민거리를 같이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소개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근무를 했고, 오늘 고별 강연은 다음 세 가지 순서로 하려고 합니다. 서론 부분, 본론 부분, 결론 부분.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한 10분 정도, 본론 부분에서 기관지폐 이형성증, 영어로는 BPD라고 합니다만은 이 질환의 연구가 사실 이 질환이 처음 소개된 전부터 54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그중에 저는 사실 기초적인 부분,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임상 양상 부분, 또 한국의 역학 부분,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병리기전 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 저 연구 경험을 한 25분 정도 말씀드리고 5분에 걸쳐서 후학들에 드리는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멘토이신 은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윤종호 선생님, 1977년도 제가 본과 1학년 때 송촌 지도 교수님이셨고, 그 이후에 전공의 신생아 전임의 의학 박사까지 끌어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서울대학 교수로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92년도에 여름에 잠깐 시카고에서 귀국해서 박사학위 받고 선생님 방에서 찍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또 한 분, 고 지재근 명예교수님, 국내 최초의 소아병리학자면서 석학이셨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조교수를 마치시고 서울대 모교로 돌아오셔서 저희들을 후학을 지도해 주셨었는데, 저와 인연은 NICU에서 88년도 펠로우를 할 적에 NICU의 RDS HMD로 3주간 생존했던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망되면 그때는 부검이 가능했기 때문에 항상 지재훈 선생님 부검을 하시고 우리가 CPC 컨퍼런스를 매달 열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사인이 얼리 BPD다라는 질환을 처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갔죠. 의과대학 도서관에.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되어 있었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가장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죠. 67년에 이렇게 Pulmonary Disease Following Respiratory Therapy of Highly Membrane Disease, Broncho Pulmonary Dysplasia,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 질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폐 실질 조직, 기도, 혈관 병변이 같이 동반되고, 그다음에 생후에 시간별로 1 내지 4개월에 걸쳐서 임상양상, 영상소견, 병리조직학적 소견이 나타났는데 이런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91년, 92년에 시카고 대학 병원 주상기센터 연수할 수 있는 큰 행운이 있었습니다. 88년대 연수로 다녀오신 최중환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윤종호 선생님의 권유로 이원 선생님이 마련해 주신 펠로우 프로그램, 비지팅 펠로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 2년에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고, 돌아오기 직전에 선생님 오피스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시카고에서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신생학이 걸음마 단계일 당시에 비해서 우리보다 20-30년 앞선 우리 현재와 같은 그런 수준의 인텐시브 케어를 할 수 있는 걸 많은 걸 보고 많은 쇼크를 받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귀국할 즈음에는 일단 서펙턴트가 도입돼서 임상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RDS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봤고, 한국에서도 93년부터 보험 등재가 돼서 RDS 치료를 서펙턴트가 도입됐습니다만은 결국은 나중에 RDS 치료 가능한 질환, BPD가 이제 메이저 이슈 질환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힘들지만 BPD 연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귀국을 합니다. 이 표는 1960년에서 2014년에 걸쳐서 한국에서의 VLBW, ELBW 아이들이 신생아 생존율의 변화곡 보여주는 도표인데,
80년대 후반에서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에 걸쳐서 우리나라 이 초미수가 그룹 아이들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향상을 보입니다. 이 시기에 저는 신생학을 처음 시작할 수 있었고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93년대 시카고에서 귀국해서 서울대학교의 교수로서 발령을 받았고 일을 시작했고, 이 당시에 서울대학교는 우리 신생아 분과는 미수가 및 고오염 신생아 진료 교육 연구의 중추자 역할을 하였고, 93년대 마침 윤종우 교수님께서 대한신생학회를 창립하셔서 학회일도 같이 시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마침 93년에 의과대학이 교수 승진 시에 기존에 이제 논문은 안 된다, SJ에 등재되는 논문에서를 내야만 승진이 된다는 그런 권장면 의무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초년 교수 시절에 제가 가졌던 시대적 소명 의식이 나름 있었는데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 시설 장비 인력 확충에 기여를 하자. 제가 슬라이드를 많이 마련해서 조금 빨리 진행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 신생아 의료보험 수가의 획기적 개선을 하자.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걸음마 단계였던 신생아의 학문적 발전에 나름 기여를 하자. 그래서 BPD 연구를 도입하고 개척하고자 하였습니다. 나름 첫 번째 소명 의식은 어느 정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병원 그룹의 NICU가 이제 100배대로 하드웨어는 나름 이제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하드웨어의 확충에 직간접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이병원 개보수 실무위원으로 또 분당병원을 이동하면서 김현석, 김희경 교수가 교수로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분당병원 오면서 빨리 성장을 시키면서 분당병원 개원 이후에 최창원 교수가 조인했고, 그 후에 정영화 교수가 이제 조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라매병원도 윤광수 원장이 대학 동기였기 때문에 윤광수 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이준하 교수가 NICU 개소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분당병원에서 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NICU 확충을 상당히 기간별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어린이병원 주니어 시절의 고충을 알았기 때문에 원장이 바뀔 때마다 핵심 집행부인 원장을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NICU를 증축을 시킬 수 있었고, 마침내 수건 사업인 산과와 신생아분과 선생님들 합동 노력 결과 고오염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2017년에 개소되어서 여기 좌장을 맡고 계시는 박효은 교수에서 초대 센터장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한신생학회 나름 수가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소액급여 인상에 그쳐서 저 나름대로 핵심 역량 연인들의 도움을 받고자 노력을 했고, 1차 학회 부회장식이 2012년 제 송촌 4년 선배인 김용희 의원이 발의하고 임세빈 장관이 실행해줘서 100% 수가 인상이 되었고, 2016년 학회 회장 재임 시에 저하고 오랜 관계를 유지했던 정진엽 장관과 담당 주무과장이었던 정통용 과장이 획기적으로 또 수가 개선을 이루어져서 100% 인상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NICU 진료비 총액이 라프하게 보면 2008년도에 300만 원대였다면 2013년대 500만 원대, 2018년에는 900만 원, 1000만 원대에 이르러서 제가 신생학을 시작하던 30여 년 전에 비해서 10배의 수가 인상이 되었고, 아마 흑자가 되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 전반기 기관집회 이용성증은 도입 모반기 국제교류 초기라고 한다면, 후반기는 후학들과 더불어 본격적인 국제교류기와 글로벌 경쟁기를 빠르게 거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장 재임 시에 한국 타이완 상호 학술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해서 한일 프로그램 이외에 한국 타이완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주니어 선생님들이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한국, 일본, 타이완 3개국의 국제 학회를 3개국 당시 대표들과 공동 창립을 하였습니다. 2016년 학회장 시절에 일본 오사카 호텔에서 이게 3개국 신생국제학회 창립 MOU 맺고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저고 아마 일본 대표인 구스다 교수, 이거 타이완의 수 교수 사진입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전반기 어린이병원에서의 양상은 모반기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 처음 개설되고 NICU가 처음 만들어지고 아마 최주환 교수님이 연수 후에 이 서펙턴트 치료 도입 전에 이런 환자들을 모아서 제가 시카고에서 귀국했더니 데이터를 주어서 이제 제가 최초의 단일과 임상 경험 보고 논문을 쓴 겁니다. 기관 집회 이용증의 유발요인 및 이유. 이게 국내의 첫 보고가 되겠고 99년도에 뭐 해당이 됩니다만 이 시기 아마 최차원 교수께서 저 레지던트 하실 시기로 같은데 이때 아주 재미난 페이퍼가 소개가 됐습니다. 99년대 피디아트릭스에 발표됐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노스이가 말한 클래식 BPD, 티피컬 BPD 이외에 이 이니셜리 RDS가 마일드한 경우에도 BPD가 발생하더라는 어티피컬 BPD의 그런 존재 가능성을 처음 이 닥터 펠프스 그룹이 보고하였고 저도 이미 이걸 경험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분들은 서술만 하였고 분석하지 않아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좀 더 이 어티피컬 BPD를 분석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서펙트 도입 이후에 93년부터 98년까지 6개년간의 데이터의 클리니컬 분석을 시작하였고 마침 그때 최차원 교수가 제 레지던트 시절에 제 석사 학생 1호 학생으로 오게 돼서 이 데이터 분석을 권유하였고 그래서 마침 노력을 많이 해서 나름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가 다 있으시지만 이거 일일이 가서 논문 우리 찾아서 차트 찾아가지고 다 이거 데이터베이스 엑셀에 넣고 했던 굉장히 수작업이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해서 나름 RDS 유무에 따라 이 BPD 티피컬 에이티피컬 BPD 분류를 해서 우리 케이스로 처음 리트로스펙트 코호트 스터디를 했고 이 결과 이 클래시컬 BPD 외에 우리나라 데이터도 에이티피컬 BPD가 존재함을 보여주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새로운 거는 티피컬 BPD 그룹 중에서도 RDS와 코리암네스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 이니셜리 심한 FIR2가 요구되고 나중에 BPD로 발전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 RDS와 코리암네스가 같이 즉 폐에 염증 소견이 같이 동반될 경우에 심플 RDS보다 더 폐 손상이 심하고 BPD로 더 발병할 확률이 크다는 걸 우리가 추론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의 연구 결과 이후에 한참 뒤에 피디아트릭스 JP에 이런 미국 사람들이 이런 논문을 냈는데 결국 히스톨로지 코리암니오네티스와 포르스 피탈 인프라마토리 리스폰스 신드롬이 있는 그룹에서 서펙트 치료에 된 RDS 있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FIR2 감소가 더디다. 다시 말하면 폐에 염증 소견이 있으면은 아마 서펙트 인액티베이션을 시키게 되니까 치료 효과가 감소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당시에 임상에서 저는 펠로우 레지던트생들한테 심플 RDS 대 코리암니오네티스가 동반된 컴플리케이티드 RDS가 있으면은 서펙턴트 몇 도즈 쓸 생각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이 BPD는 클리니컬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다양한 임상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점점 알게 되었고 이렇게 경한 경우에 비해서 ELD BWBA에 비해서 초기 생후 1주 이내에 벌써 버블리한 패턴을 보이면서 심한 BPD로 이양하는 이런 케이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시컬한 전형적인 티피컬 BPD 외에도 어티피컬 BPD가 존재하는데 경한 그룹과 심한 그룹을 또 대별해서 이렇게 리뷰 아티클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BPD 예방을 위해서 롱 프로텍티브 스트래티지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25주 이상인 ELBW 베이비들한테 옥시전도 적게 주고 TPS 리서시테이트로 네오카프를 델리버리 주면서 사용하고 프로필락틱 미스트 세라피도 하고 인투베이션 안 하고 너인베이시 벤틸레이션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에서 이렇게 처음에 인투베이션 안 하고 CPAP을 했었는데 생후 한 달 때는 메커니컬 벤틸레이션을 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BPD로 진행되는 아이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NICU에서 경험했던 환자 예를 정의석 교수가 이 당시 펠로우 하고 있었는데요. 정의석 교수, 최창원 교수 이 분석을 한번 해서 이런 이런 보고를 해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제 나름대로 어티피컬 시비어 베리언트 BPD가 아마 우리 경험했다 이렇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어티피컬 시비어 베리언트 타입의 BPD가 이 오리엔탈 동양 지역에 특히 있는 것 같다. 비록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시던스는 많이 늘진 않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만 다른 유형의 BPD보다도 심한 양상을 보이는 이런 BPD 유형이 존재함을 널리 서양 사람들한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역학 부분입니다. 전방위 어린이병원 연구는 사실 역학 연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전반기 94년에 그 논문 썼던 데이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당시에는 BPD 지금 같으면 BPD 안 될 아이들이 다 BPD가 됐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아이들이 분만장에서 나서 NICU까지 오려면 30분을 걸려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폐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로우 버스 웨이트 인판트 중에 한 12.7%가 BPD였고 BPD 아이들의 미인 버스 웨이트가 여러분 보는 것처럼 1,400g, 30주. 그러니까 초극소 조사나 일부군하고 아마도 모더레이트 프리텀 중기 조사나 또 BPD가 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열악했던 부끄러운 데이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신생학이 발전하고 신생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여러 병원에서 BPD 임상 경험들을 많이 보고했고 이래서 제가 이 필요성을 제가 이제 이 BPD 인시던스를 한국에서도 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성숙도 되고 어느 정도 발전도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서 2007년 8년에 2년간의 1,500g 미만 극소 저체중아의 그 BPD 인시던스를 내셔널 서베이로 최초로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학교 조사통계위원장을 맡아서 그때 아마 최창원 교수가 간사를 하고 김효영 교수, 전남대학의 송은석 교수가 그 위원으로 참여해서 나중에 이제 논문을 써서 보고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때는 아직 스탠다드제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각 50개 센터마다 BPD 모더레이트 BPD 이상의 BPD 36주 시점의 BPD가 한 5%에서 50%까지 굉장히 베리어블하게 이런 소견을 보입니다. 또 뒤이어서 2013년 14년에 KNN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자 중에 한 분인 조희순 교수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기인 첫 번째 내셔널 서베이했던 데이터와 2013년 14년 데이터를 이제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생아 의료가 발전이 됨에 따라 이 생존율이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된 게 데스 레이트가 36주면 데스 레이트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생존율이 급격히 향상함에 따라 이 36주 시점에 모더레이트 이상의 BPD가 굉장히 늘었어요. 한 18%에서 1기에, 2기에는 33%까지 85%가 증가됐고요. 그중 시비어 BPD 부분을 보면 1기에 8%였는데 2기에는 21%로 2.5배가 이렇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떨지 이제 생존율이 그대로 플래토 변화가 없으니까 BPD도 변화가 없을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부학사 선생님들 중에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분석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BPD 인시던스 28주 미만 BPD 인시던스는 나라별로 대략 시기 연도가 다릅니다만은 우리보다 대만이 조금 많은 것 같고 미국과의 아마 10년 전 데이터와 비슷한 것 같고 일본하고 타이완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BPD 인시던스를 좀 낮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BPD에 관한 병리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어린이병원 연구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제가 신생아를 처음 공부하고 학회 다니면서 공부할 시절에 이 BPD에 대한 병리 기전에 대한 연구는
인체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 동물 모델을 개발해서 BPD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주였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양 주제로 많은 실험이 됐고, 일부 이제 유럽이나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이제 값비싼 G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어려웠지만 93년도에 이 예방의학 교실에 조선 선생님 방에 이게 챔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빌려서 이 산소를 투여해서 이 챔버에 산소를 투여해보고, 그다음에 룸웨어에 신생 쥐를 엄마 쥐와 같이 놔둬서 이제 한 2주 동안 관찰을 해보는 그런 실험동물 모델을 개발해서 하이프록시 럭 인저리 뉴본 렛 모델을 BPD에 이용될 수 있을 거라는 모델을 시도했고, 지금 보면은 아주 크루드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때 정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에 보면은요, 일주시기에 이 폐포에 알베올라이가 저 엑스데이트가 많이 껴있는 인플라메이션이 아주 심하게 돼 있고, 2주 차로 크로닉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엑스데이션은 다 없어지는데 세프툼이 두꺼워지고 일부 메센트라이크롬 스테닝에 염색이 되는 그런 파이브로시스 소견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학적인 변화가 나타남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저도 이 실험을 통해서 BPD의 패소제네시스 센트럴 동음은 폐 염증 반응이다라는 것을 모방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90년대 95년도에 유타 대학병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프리텀 램 모델을 BPD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 닥터 블랜드 교수를 조수철 교수가 소개해줘서 이제 SPL에서 만나서 가보게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분은 블랜드 교수는 이 TTN의 개념을 정립하신 그런 이 신생아 폐질환의 권위셨고 런커럽의 초대 연자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제가 연수에 참가했을 때 모델 개발 결과는 인플라메이션이 오리지널 노스웨이 그 BPD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BPD는 인플라메이션이 적다라는 걸 제시했고, 아마도 이건 롱프루이드 임밸런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연구보다도 더 괄목할 만한 아주 스트라이킹한 연구가 사실 발표되었는데, 또 이번에도 역시 신생아나 소아과 의사가 아닌 병리학자가 또 객관적으로 보고 발표를 하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닥터 후세인이라는 아주 젊은 분인데 시카고 로열라 대학의 주니어 패컬티 패솔로지스트인데 97년에 패솔로지라는 잡지에 이제 스펙트럼 썼던 아이들, 사망한 아이들을 부검 리뷰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BPD 대가인 조부 교수님이 2000년 뉴 밀레니엄에서 이때 이슈가 이제 새로운 2000년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분야가 다 대가들이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데, 피다트 리서치 1호로에 이 새로운 유형의 BPD가 뉴 BPD라고 네이밍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뉴 BPD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설명을 드리면 서펙턴 이전 시기에는 비교적 레이트 세큘라 스테이지 폐 발달을 보이는 비교적 큰 조산아들, 이런 애들이 이제 사망했을 때의 소견이고요. 이건 손상 후의 리모델링 에스펙트의 그런 손상 후에 파이브로시스라든지 프레면 심하고 이런 올드 BPD, 클래식한 BPD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해서 서펙트를 쓰고 난 아이들을 보니까 이런 그룹 큰 애들은 다 이미 서펙트를 써서 이제 BPD가 안 되죠. 근데 작은 아이들이 살게 되니까 폐 발달이 안 된 레이트 캐넬리큘러나 얼리 세큘러 스테이지에 저거 작은 아이들이 폐포 발달이 안 된 상태로 염증은 심하지 않은 이런 소견을 보이더라 하는 것이 닥터 후세인의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알란 조부 닥터 조부께서 뉴 BPD라 이런 유형을 뉴 BPD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90년대 후반에 또 아주 스트라이킹한 그런 개념이 제시되었는데, 여러분 상과 선생님들의 스승이신 윤보현 교수와 거의 그 어드바이저인 로베로 교수가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발표합니다. 모체태아약을 전공한 이런 학자들인데 이분들의 연구가 우리 신생아 학자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출생 이후에부터만 보는 게 우리들의 시야였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신생아는 조산아는 이미 뭐 적게는 6개월서부터 7개월, 8개월, 9개월 이렇게 태아 상태로 있다가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아의 이런 자궁내 감염에 의해서 태아의 그런 염증 반응, 이것이 여러 가지 장기 손상에 큰 영향을 줄 거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이 폐손상에 대한 연관성,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충격을 받았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 이 미숙아의 폐의 패솔로지를 보는 방법은 단 하나, 트래켈 아스피레를 통해서 인다이렉트하게 다이그노스틱 윈도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임상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들을, 우리가 BPD 환자들이 좀씩 늘어나니까 이 아이들한테서 벤치에서 NIC 베드에서부터 트래켈 아스피레이트를 뽑아서 벤치에서 분석을 해봐서 아마 BPD 연관성을 조사해보자는 노력으로 연구 방향을 전향을 결정했고, 이미 사실 제가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영국에서는 닥터 실버만이 개발한 걸 밑에 있던 어시스턴트인 코테차가 트래켈 아스피레이트를 해서 RDS부터 BPD까지 2주 동안의 각종 염증세포의 변화, 사이토카인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 실적을 내고 있었고, 일부 미국의 초장파 학자인 닥터 워터버그, 일본의 유명한 학자인 후지무라, 이런 분들이 출생 후 수일 내에 트래켈 아스피레이트에서 인플라메토리 메디에이터가 BPD와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페이퍼를 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폭주로 해서 저도 이제 이 연구에 뛰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엔티네탈 인플레이메이션이 아마 이 뉴 BPD 패소제네시스의 프라이밍한 롤 역할을 할 거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국제교류 초기, 글로벌 경쟁 초기에 뛰어들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윤보현 교수께서 국가지성연구실 연구비를 받을 수 있었고, 저도 폐손상 세부과제로 참여가 돼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많은 연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트래켈 아스피레이트에서 뉴트로필, 인플라메토리 셀이죠. 그다음에 IL-8, 그다음에 코드 블러드 E 셀렉팅과 연관성을, BPD와의 관련성을 지금 보면은 부끄러운 페이퍼입니다만은 2000년, 2004년에 우리 신생아 서울대학병원 신생아분과 첫 번째, 두 번째 에세이 논문을 어렵게 일저자 교신자로서 제출해서 퍼블리시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후학들과 더불어 MMP8과 연관성, 그다음에 히스톨로지 코리아 미네지스트는 RDS를 줄이지만 BPD를 늘린다는 연관성을 발표한 바가 있고, 나중에 최차원 교수가 이제 2005년도에 분당병원에 조인하면서 6년도에 이제 잡지를 내게 됐는데, 이 기초 연구는 이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로 들어오면 이제 국제 경쟁기에 급격하게 뛰어들면서 2006년에 이제 이런 걸 액타 피디아트리카에 이제 냈는데, 결국 그런 겁니다. 프리네탈 팩터, 포스트네탈 팩터가 시너지스틱하게 작용을 할 거다. 우리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제시하였고, 이런 거를 에비던스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 에비던스를 찾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각국의 알란 조브 교수께서는 랩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BPD G 모델로 한번 우리도 찾아보자 도전을 했죠. 그래서 태아 폐손상과 신생아 폐손상의 프리네이터 포스트넷 힛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런 가설을 세웠고, 최창원 교수가 홍준석 교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프레그런트 레스의 암니오티스틱 LPS를 주입했고, 그다음에 태어난 후에 뉴본 렛의 하이퍼록시아를 1 내지 2주 해서 이 모델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LPS와 하이퍼록시아 이 컨디션일 때 페퍼 형성이 상당히 덜 된, 그러니까 뉴 BPD의 전형적인 이런 소견을 보이는 애니멀 모델을 개발해서 2008년 하와이 파스 미팅에서 아주 직접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닥터 조브께서 축하 멘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피디아트릭 리서치에 최 교수가 논문을 발표해서 이게 억셉트 돼서 이게 우리 서울대학교 신생아 분과의 첫 번째 메이저 아티클이 된 겁니다. 네.
그 위에 지금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페이퍼를 내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의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논문을 낸다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 이후에 후속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막 결론 부분으로 도달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저희 그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초청 강연을 했었는데 이때 이런 주제로 했었습니다. 클리니컬 리서치 익스피리언스 온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스 에피데미올로지 앤 패소제네시스 오브 BPD 프리머처리티 인 코리아. 이래서 나름 한국에서의 어려운 현실에서 BPD를 처음 도입하고 그다음에 후학들과 같이 했던 연구 경험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같이 공동 창립했던 학회의 첫 번째 1회 학회가 타이베이에서 개최됐었는데 이때도 제가 그 학회장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스, 에피데미올로지, 패소제네시스 한국에서 연구 경험에 대해서 데이터를 강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소개해주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자가 논어에 군자 삼락을 얘기했는데요. 제1낙이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화. 배우고 익히는 것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 보통 의학을 하는 사람들, 학문을 하면서 또 의료라는 숭고한 그런 의술을 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붕이 자원 방내하니 불력 낙호하라. 친구가 있어서 멀리서 찾아와 주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학술 다해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또 만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으면 큰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락이 인부지불은 불역군자 호하라.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에서 화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주산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남들 잘 알아주지도 않고 오죽했으면 제 2대 원장님이 분당병원에 처음 NICU 처음 오셔가지고 김 선생 나 처음 이런 데를 처음 와봤다고 그렇게까지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을 정도로 소외됐던 학문입니다. 사실 아마 그렇지만 우리가 꿋꿋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두고 여기 앉아 계시는 후학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기쁘게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신생아의료 30여 년은 저에게는 아마 교육자로서의 교육, 학자로서의 연구, 그다음에 아마 신생의사로서의 의료인으로서의 진료, 사회활동, 봉사활동, 특히 제가 소명의식을 가졌던 부분에서의 구현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하나 한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 교수였지만 꽃길은 걸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을 개척하고자 노력했듯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건대 아마 지금 굉장히 미약했다고 생각하고 후학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괴해 봅니다. 후학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의 계승 발전은 보수적 접근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아마 학문의 계승 발전은 혁신적 접근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청출어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PD 예방 많은 학자들이 제시를 했죠. 폐 손상을 최소화하고 폐가 발달될 수 있도록 그런 레질런스를 증가시키고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언급되듯이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아직도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현실에서 사실 이 BPD 예방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처음 BPD를 한국에서 해보겠다고 달려들 때 용감하게 달려들 때와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걀로 바위치기.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계속 도전을 계속하기를 바라며 BPD 예방병 치료를 위한 학문적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후학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28년 8월 정년퇴임 강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PGR 시간에 교실에서 모여서 다들 했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 교실, 대한신생학계,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보이지 않는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보호막이자 일터였습니다. 이 센터의, 이 인스티튜트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후학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